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 뉴스 섹션에서는 관련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미국의 13개 식민지는 독립선언서를 통해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발표된 이 선언서는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인간의 평등과 자유, 행복 추구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아냈습니다.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 정신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전역에서는 성조기를 개항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와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기념식이 열리고 전국 각지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남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에 대한 우려로 독립기념일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엘 세레노 지역에서는 참가자의 90%가 철회하면서 퍼레이드가 중단됐고 지난해 2만 명이 운집했던 다운타운 블록파티 역시 연기됐습니다. 조직위원장 제니 게레로는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시민권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체포될 수 있다는 현실이 모든 주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가방위군과 해병대가 도시에 배치된 이후 단속작전으로 체포된 인원이 1,600명을 넘었습니다. 벨가덴스를 비롯한 교회 지역들도 축제를 전면 취소했으며 라티노 커뮤니티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공개 행사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4,000명 이상의 국가방위군과 700여 명의 해병대가 연방정부청사에 배치된 가운데 일부는 산불 대응을 위해 재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 수십 개 도시에서는 올해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통적인 불꽃놀이 대신 드론쇼를 선택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부터 플로리다 사라소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이 수백 대의 조명 드론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는 3년 연속 드론쇼를 진행하며 안전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고 앤드류 위텐버그 시장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현재 가뭄 상황에서 불꽃놀이는 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소음이 적은 드론쇼는 PTSD 환자나 반려동물에게도 보다 포용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올해 솔트레이크시티 공연에는 약 7,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쇼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등 미국의 상징적 이미지들이 하늘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300대 규모의 드론쇼를 준비하는데 약 80시간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며 관련 산업의 연간 수익은 3억 3,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화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으며 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도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이번 통화에서 미국의 무기 지원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탑승 전 기자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체 방어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 지원 중단을 부인했습니다. 크렘린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란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1시간 넘게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끝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무기 지원 중단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남부 국경의 약 3분의 1 구역을 군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군사 인력과 장비의 배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간 지역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헌법적 권한을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작전 확대는 연방정부와 지역당국 간의 법적 충돌 가능성도 안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정책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 명령이 적용되면서 보호대상 난민 160명 중 약 3분의 2가 미국 입국을 차단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총 31조 7,914억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약 1조 2,463억 원 증액된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는 지난해 전액 삭감 이후 41억 원 이상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과 8개월 전 특활비를 삭감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증액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기초연금 삭감과 특정 지역 예산 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빚으로 지역구 예산을 채운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4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유상범, 김은혜 원내수석 부대표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지난해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백지증액을 추진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입장이 바뀐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말 바꾸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다며 추경안의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한구 무역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이번 주말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7월 9일 상호관세 일시 중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여 장관은 토요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긴급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한국 기업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협상에서 농업, 자동차, 디지털,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한국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쇠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 규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 등에 대해 미국 측은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 장관은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민간인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넘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북한 주민이 어젯밤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약 20시간에 걸친 작전 끝에 우리 군에 의해 안전하게 신병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주민은 어제 새벽 3시경 비무장지대 중서부 지역의 얕은 개울 인근에서 군 감시 장비에 처음 포착됐습니다. 이후 낮 시간 동안에는 발각을 피하기 위해 움직임을 최소화했으며 울창한 산림 지형으로 인해 군의 추적에 난항이 있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 군 병력이 접근했고 이 주민이 먼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데 대해 군인들은 우리는 한국군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전은 지뢰 위험과 험난한 식생을 뚫고 진행됐으며 다수의 병력이 투입됐지만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1조 원 규모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계약 해지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사고의 책임이 SKT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해킹 이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요금 50% 할인, 멤버십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 보상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오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